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의 꽃은 보상입니다. 못 받는 보험금 없이 다 받아들이는 박대중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확률과 통계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민세용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고경현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오늘 박대중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 내용에 앞서서 진행자님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 건데요. 네.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사실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좀 암에 많이 걸리시고 하다 보니까 암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 큰 비용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5명 중 한두 분이 꼭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1위가 지금 암이라는 질병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암에 대해서 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이 질병에 대한 대비를 암보험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제가 조금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암이라는 질병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주변에서 걸리기도 하고 사망률 순위가 높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장 말씀해 주시고 싶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암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실 건가요? 네, 우선 통계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보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암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암보험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이제 실손보험이랑 마찬가지로 좀 암보험도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린이가 아니신데 그래도 어린이 보험으로 네. 잘 유지하고 계시다. 네. 예, 우선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MC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진단금을 다르게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고객님들이 진단금이면 다 같은 진단금으로 알고 계신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암의 종류를 각각 구분하여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보험회사와 조금 다르게 암보험금을 진단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첫째,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과 소액암으로 구분되어져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사암과 소액암의 차이점은 소액암에는 생식기암이 포함되어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암은 그럼 뭐냐? 유사암은 말 그대로 암과 유사한 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암에 비해 전이 가능성이 낮고 치료비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연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의 종류로는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생식기암인 전립선 자궁, 유방, 네. 방광암까지 추가가 되면 소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소화해감과 유사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 적게 든다는 점, 그리고 치료 기간이 좀 짧고 치료가 쉽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이 구분이 좀 모호해졌다고 하는데요. 소외감과 유사암의 좀 표현이 비슷한 듯 다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유사암과 소외감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냐면 이제 회사별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암보험이 생명보험사다. 그러면 소외감일 확률이 높고요. 손해보험사다. 그러면 유사암이라는 확률로 가입되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는 하시되 시청자분들의 약관을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남성분들은 1등암이 폐암, 2등이 위암, 3등이 대장암 순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1등이 유방암이고요. 2등이 갑상선, 3등이 대장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여기서 특이점을 발견하셨을까요? 남성과 여성별로 좀 걸리는 암의 종류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맞는 특이점을 발견한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남성분들의 1에서 3위가 전부 일반암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암이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1위가 소외감, 2위 유사암, 3위가 일반암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면 일반암이 우선시 되지만 유사암의 중요함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암보험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유방암은 소외감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점 특히 강조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 고객님 중에 갑상선암 진단 받으신 분이 한 분 사실 계십니다. 이분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제가 이제 약관을 보고 보험금 청구를 직접 도와드렸는데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셨고 유사암 진단비는 5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를 혹시 보장받았을까요? 대부분 분들은 500만 원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건데 2008년도 이전에 암보험을 준비한 분들이시라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에서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던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르고 해지를 하셨다면 매우 큰 낭패를 봤을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우 감사하다면서 두 손을 꽉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2008년도 이전에 암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보험만큼은 꼭 가지고 계시고 약관을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암보험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유사암 진단비가 높은 암보험, 그리고 소외감 진단비가 높은 암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제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속해져 있는 보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려사항 확인해 봤으니까요. 또 다음으로 이제 좋은 암보험이 되려면 어떤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예, 고려하기 앞서 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고액의 치료비하고 관련된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표를 보시면 예전의 생존율은 42.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60에서 70%까지 생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조기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치료 방법이라든지 양질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완치율과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보장 분석 상담을 하다 보면 진단비를 1억씩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진단비가 진단을 받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암 진단비는 다른 보험에 비해서 조금 비싼 특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이 늘어난 만큼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실제 많지는 않다. 그리고 치료비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그 치료비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시대에 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암의 치료의 종류 방법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암 치료라고 하면 우선 수술적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많이 아시네요. 암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과적 절제술을 통한 암 수술법, 그리고 두 번째는 항암제를 이용하여 화학적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세 번째가 방사선 치료입니다. 우선 통계 자료를 보시면 치료 비율로 봤을 때 암 수술은 6% 내외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합해서 94% 정도를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암 수술의 비율이 많이 낮고요. 그리고 보험은 확률입니다. 이양 준비하시는 거면 통계적으로 암 수술 확률보다는 항암, 약물, 방사선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수술비는 그러면 보상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보를 드리자면 암으로 수술하게 되면 국가에서 산정특례제도라는 산정특례제도라는 건강보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95%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5%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사실 암 수술은 큰 비용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 수술의 경우에는 비용에 있어서도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또 암 수술을 실제로 이제 진행하게 될 확률도 낮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방사선이나 아니면 약물 치료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치료 방법들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 건데요. 항암 치료는 시대에 걸쳐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1세대는 1차 세계전쟁 때 개발된 무기를 통해서 암세포가 죽구나 이 부분이 파악이 되어서 만들어진 항암 치료법입니다. 얘들은 정상세포와 암세포 구분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치료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건데요. 얘들의 흔한 부작용으로 우리가 흔히 탈모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구토, 체력 저하 등으로 면역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얘들은 지금 좀 피하는 치료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세대 항암 치료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 치료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얘들은 암세포만을 타겟팅하여 제거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아직까지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단점이 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얘들은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산정특례 제도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세대로 면역항암 치료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왔는데 얘들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 신체 면역 체계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줘서 얘들이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이렇게 치료 방식이 패러다임이 바뀐 치료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얘들도 표적 항암 치료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비급여 치료제가 많고요. 그리고 얘들도 면역 기능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부작용이 남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비용이 또 많이 비싸고 그래서 의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결정해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세대 항암제부터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세대를 거듭하면서 항암제가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세대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비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2세대나 3세대를 좀 내가 만약에 암 치료를 해야 된다면 사용을 해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암 치료에 있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보험으로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치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항암 치료는 앞서 통계에서 보듯이 암 환자 중 94%가 해당될 정도로 높은 치료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1세대 항암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덜하고 치료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 방법은 한 번의 치료로 적게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이 되고요. 얘들은 치료 과정에서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5만 원 내외가 적정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치료비의 공백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치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은 나온 특약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연간 1억 한도로 5년간 최대 5억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 암 보험의 실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주요 암 치료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간 1억 한도로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암보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세대 항암 치료부터 3세대까지 항암 치료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암보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 암 주요 치료비 같은 특약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 주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좀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입원비와 통원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하신 표를 보시면 암 입원 환자는 7%입니다. 나머지 92에서 93% 환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으로 암 입원비를 준비하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고요. 특히나 보험은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 입원비보다는 암 통원비로 준비해서 통원 치료에 추가되는 비용을 좀 더 확보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더 이상 암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인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처럼 내가 암 진단비, 치료비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생존율도 사실 다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비용을 어느 정도 잘 준비하셔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보험을 준비한다면 자기 연봉의 최소 1년치 정도는 진단비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상 박대중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2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민세용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심장과 뇌혈관 질환인데요. 혈관 질환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임에도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질환에 비해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암에 대한 지식이나 암보험의 중요성은 크게 생각하시는 반면에 2대 질환이라고 불리는 심장혈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에 비해 지식과 중요성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2대 질환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심장혈관, 뇌혈관 질환 보장은 어떻게 보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혈관, 뇌혈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꾸준히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순위권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혈관 질환의 무서움은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영구적인 후유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은 대표적인 진행성 질환, 그리고 진행이 되면서 만성화, 만성이 되면서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네,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이 혈관 질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망률이 높고 또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두 번째 이유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고 지속적인 치료비가 든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의 모든 특약이 중요하고 필요 없는 상품은 없지만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실손을 포함한 암, 심장, 뇌 담보는 뼈대, 기둥 담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치료하는 데 큰 돈이 들어가고 치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심장, 뇌혈관 치료비라 함은 크게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를 치료하는 재활치료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 분당 서울대병원 기준 뇌혈관 질환의 수술 방법과 치료 비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위에 4,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비용인 뇌동맥류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혈관이 부풀었을 때 그 부푼 혈관을 메워주는 코일 색전술, 부푼 부위를 클립으로 막아서 혈액의 우회를 도와주는 클립 결찰술, 그 밖에 중증인 경색 우회술 약 2천만 원, 혈전 제거술 550만 원, 출혈 시 시행하는 개두 흡입술과 뇌 정의술이 있는데 이 수술 비용들이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다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네. 평균 입원 일수는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에서 5개월까지 입원 일수가 길어서 입원비와 간병비에도 큰 지출이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치료비 그리고 치료를 한다고 장기간 소득 활동의 부재, 그것으로 인해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아프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함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부목 치료를 하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휘청거리나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보시는 자료처럼 심장질환 치료비는 평균 4,480만 원, 약 4,5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심장질환에 걸렸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치료비를 낼 수 없어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나아가서 내가 가장이라면 치료를 받는 동안 소득 활동이 멈추겠죠. 최악의 경우는 후유장애가 남아서 소득 활동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면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입하는 것이 바로 보험의 참된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험의 전문가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암 포함 심장, 뇌혈관 질환의 담보를 뼈대, 기둥 담보라고 말씀하죠. 즉 다른 보험은 없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수술비도 비싸고 그리고 치료 기간도 길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소득 활동이 중단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까지 살펴봤으니까요. 그 다음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심장혈관과 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를 뇌를 단면으로 보았을 때 각 부분이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 보여주는데요. 만약 신체 활동의 주요한 역할들을 하는 나의 뇌에 손상이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뇌혈관 질환의 무서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뇌혈관 질환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 운동이나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깁니다. 저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 주변에도 뇌혈관 질환의 후유장애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이 후유장애가 무서운 이유는 일단 운동기능 상실, 마비 혹은 언어적인 장애를 가졌을 때의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울증 등 후발적인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나의 소중한 가족이 후유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그에 따른 간병 비용, 재활치료 비용,
소득 활동 불능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역시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주제인 왜 심장뇌혈관 질환이 중요한가? 왜 그토록 강조를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사망률이 높다, 치료비가 비싸다, 재발률이 높다, 치료 후에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긴다. 혈관성 질환은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않는 이상 한 번 질환을 겪은 환자가 재발할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그 중요성이 전달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심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의학적 용어 빼고 어려운 병명 다 빼고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 자료와 같이 사전적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뇌내출혈, 뇌경색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단어 그대로 심장과 뇌의 혈관, 즉 핏줄의 질환입니다. 이 핏줄이 뇌로 가서 막히거나 터지면 뇌혈관 질환, 심장으로 가서 막히거나 터지면 심장혈관 질환. 그러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흡연, 고령, 가족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고고당이라고 하죠.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의 선행 질환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비만 고혈압, 즉 핏줄 안에 중성 지방이 쌓이거나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 등등 혈전 내에 침전물이 쌓이거나 피 안에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서 피가 뻑뻑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서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물이 흐르고 있는 호수의 중간을 손으로 누르면 뒷부분이 볼록하고 부풀겠죠. 이렇게 뇌의 혈관 안에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중간에 막혀서 부풀어 오르는 질병을 뇌동맥류라고 하고 심장으로 보면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험의 범위로 봤을 땐 뇌혈관 질환 담보,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점점 쌓이다가 막히게 되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쓰러지게 되는데 이게 뇌졸중, 뇌경색이고요. 심장으로 간다면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이게 뇌에서 혈관이 부풀다가 빵 터진다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심뇌혈관 질환이 왜 중요한지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어떤 질병인지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얘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우리가 그렇다면 심뇌혈관 질환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심뇌혈관 질환을 보험의 상품의 시점으로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심뇌혈관 질환 보장을 위한 상품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후유장애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심뇌혈관 질환을 위한 보장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가장 넓은 보장의 범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자, 제가 앞서 혈관 질환이 무엇인가 그대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 가장 좁은 범위부터 뇌출혈 담보, 뇌출혈만 보장을 해준다는 뜻이고 뇌졸중 담보는 뇌출혈 담보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뇌출혈 단어 자체가 출혈성 뇌졸중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즉 터지지 않은 뇌졸중을 뇌경색이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엔 뇌혈관 질환 담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혈관 질환은 가장 좁은 범위부터 급성심근경색 담보, 그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 이 담보는 급성심근경색을 담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협심증,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인 심장질환 혈관 담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뇌졸중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조 증상 다 건너뛰고 출혈이 와도 어차피 뇌졸중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만약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뇌출혈 담보, 뇌졸중 담보를 포함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심장혈관 질환 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무조건 넓은 범위를 선택하셔야 한다. 준비하셔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A 고객님과의 보장 분석을 위해 미팅을 했는데 첫 미팅 당시에 과거 보험금을 못 받은 사례를 말씀을 하셔서 돈은 돈대로 다 냈는데 뇌혈관 질환이 왔을 때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고객님께서 뇌 MRI 촬영을 진행하셨는데 뇌 MRI 판독 결과가 뇌에 꽈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뇌동맥류에 해당이 하는 질병이죠. 그래서 코일 색전술이라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A 고객님의 보험의 가입 담보는 뇌출혈 담보만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보험금 지급이 하나도 되지 않으셨고 결국 자부담으로 모든 비용을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다 내셨는데.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전문가님 주변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대의 예로 B라는 고객님은 뇌졸중, 뇌출혈 담보는 없으셨고 뇌혈관 담보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전조 증상 다 건너뛰고 바로 뇌출혈이 오셨어요. 이분은 뇌혈관이라는 담보가 뇌졸중, 뇌출혈이라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 담보에서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었죠. 이처럼 심뇌혈관 담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거나 내가 예전에 준비는 했는데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담보가 없이 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담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주변 사례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2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분들께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 이유는 사망률이 높다, 치료비가 비싸다,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다. 두 번째, 심장뇌혈관 질환은 핏줄의 질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병이다. 뇌로 가면 뇌혈관이고 심장으로 가면 심혈관 질환이다. 또한 여기서 짚어드린 부분은 이 핏줄을 갈아 끼우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한 번 혈관 질환을 치료받았던 환자분들은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해야 한다. 앞서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던 고객님들은 좁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암보험 같은, 마지막으로 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가 보험금을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받거나 적어도 적게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질환 담보 같은 경우는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제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험 전문가 민세웅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칭찬보험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보험 보장 분석입니다. 오늘 고경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험 보장 분석, 보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일 수 있고 필요한 보장이 빠진 건 없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불필요한 보장이 들어있진 않은지 가장 간단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항상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가입할 때는 다 준다고 했는데 이게 받을 때 되면은 안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작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되는 건데요. 한 달에 보험료 10만 원, 20만 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보장을 내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료를 매달 내고 필요한 순간에 보장받을 보험,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장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보험은 2, 30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20년을 납부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총 내시는 금액이 4,8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수천만 원의 보험을 고객님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중하게 고민 없이 그대로 누군가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장 분석 반드시 한 번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보장 분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 보장 분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계사분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설계사가 좋은 설계자인지 이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면 좋은 설계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보험은 좋고 나쁘고 이런 내용으로 구분지어지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에게 좋은 보장이 누군가에게는 별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별로인 보장이 나에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보장을 추천해주는 설계사, 그분이 좋은 설계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드리면 우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조금 관심이 있는 설계사 분이셔야 돼요. 그냥 뭐 누가 좋다, 회사에서 이런 신상품 나왔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권유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장 분석 꼭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보장을 필요한 만큼 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상담이 끝나고 났을 때 기억이 남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설계사라면 우선 본인이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끝나고 나도 고객님들 기억에 남을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절대 고객님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선택을 하게 만드는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좋은 설계사의 기준 세 가지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이해되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설계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준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험 시장은 트렌드를 만드는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이렇게 반짝하고 사라지는 이벤트성 상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엄청난 시장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상품인데요. 이게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고객님들한테 제대로 된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계사분들이랑 얘기 몇 마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를 만나시기 전에 고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설계사를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설계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험 리모델링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 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보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실손보험입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 짧게 말씀드리면 내가 낸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이고요. 이게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는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주지만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입원하거나 수술같이 큰 치료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데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실손보험이 채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의 내용과 자기 부담금 그리고 보험료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이 필요한 보험입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이 실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이 다음으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3대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비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진단받게 되면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고요. 치료를 받던 안 받던 진단 받으시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비는 내가 아팠을 때
병원비나 치료비, 요양비 또는 생활비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되신다면 진단비는 많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많이 준비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장 받을 만큼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이지만 수술비는 할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받고 사라진 진단비 자리를 대체하는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실비는 내가 낸 보험의 일부만 보장해주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입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수술비를 통해서 고객님이 납부하신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가장 크게 메워주는 부분이 수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손의료비, 3대 진단비, 수술비 이렇게 정도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주요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가입할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롭다라고 하시면은 준비를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리모델링 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보험, 실손 의료비, 그리고 3대 진단비, 그리고 3대 진단비는 1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술비까지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그럼 좀 전문가님 주변에서도 리모델링을 실제로 했던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리모델링을 해주셨던 경험이나 아니면 좀 주변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달에 실제 진행했던 보장 분석 리모델링 사례고요. 이분이 34살 미혼 남성분이셨고요. 만났을 당시에 보험을 딱 한 건만 갖고 있으셨거든요. 이게 A생명사에 종신보험만 35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망보험금 1억 원, 80% 이상 상해 후유장애가 5천만 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질번 입원 일당이 2만 원인데 이마저도 입원은 4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죠. 우선 30대 미혼 남성에게 가장 후순위여도 괜찮을 사망보험을 가입 중이셨고요. 기본 중에 기본인 실손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암 진단비 역시도 없는데 그나마 가입 중인 진단비 역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장 좁은 범위로 가입 중이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보험을 3개로 나누어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비손해보험사에 건강보험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료 12만 9천 원이고요. 이 보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3대 진단비로 암 5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3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장받는 수술비, 그리고 역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비로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간단한 질병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로 30만 원, 그리고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의 수술을 보장받는 131대 수술비까지 가입해드렸고요. 질병뿐 아니라 상해에 대한 수술비 역시 100만 원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C사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보험을 나누어 가입하는 이유는 각 보험사마다 장점이 다른데요. 이 B사의 경우 진단비나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료나 보장 범위에서 큰 장점이 있는 회사고 실손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은 현대 C사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손해보험사로 실손의료비 12,100원, 입통원 5천만 원, 그리고 통원 20만 원으로,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현재 출퇴근을 자차로 매일 운전을 하는 분이셨는데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손해보험사의 20년 보장으로 단돈 10,000원에 운전자 보험 준비해드렸고요. 운전자 보험은 지금 말씀드리는 담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벌금은 대물 500만 원, 대인 3천만 원. 이 세 가지가 필수 운전자 담보고요. 내가 보장받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까지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전후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내가 납부하던 보험료는 35만 원에서 15만 1,100원으로 20만 1,600원이 줄었지만 기존에 없던 암 진단비 5천만 원 추가되었고요. 뇌 심장 진단비는 기존 가장 좁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 넓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술비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뇌 심장 수술비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은 물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까지 추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운전하시는데 가입되어 있지 않던 운전자 보험과 제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실손보험까지 가입해드렸고요.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만큼 추가적으로 가입을 원하셨던 연금보험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없이 원래 내던 금액에서 보장은 넓히고 없던 것들은 추가를 해드렸고요. 이제 저축까지 하게 된 내용이세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모델링 진행해 주신 내용이고요. 오늘 리모델링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고객님들이 보험금을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험 좋은 거 맞나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건강하던 몸은 반드시 퇴약해질 거고요. 어느 날 정말 아픈 순간이 오면 내가 든 보험이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몸이 아프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가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좋은 보험으로 꼭 준비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상담 문의 주시고 저는 보험 전문가 고경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경연 전문가님의 이 보험 보장 분석에 대해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김진수 전문가님께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암 진단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뇌랑 심장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보장 분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에 대한 스케줄 이렇게 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청자님들 이제 상담을 다니다 보면 이때 당시에는 암도 가입하고 싶고 간병보험도 가입을 하고 싶고 치매라든지 모든 보험들을 다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살아가면서 보험료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납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옷을 입는데도 속옷을 입고 그다음에 겉옷을 입는 순서가 있듯이 보험도 가입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사망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외벌이 가장이 아닌 이상은 최대한 후순위로 두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손 의료비랑 진단비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잘 가입을 하시면은 내가 기대했던 만큼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잘못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은 상당히 큰 돈을 납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원 하나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를 하시고 알아보실 때 뭐 지인 설계사분들 아니면은 가족분들 중에서 분명 설계사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가입하시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입하는 보험이 어떠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약관상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 번쯤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 그게 아무래도 좀 번거롭다고 하시면 저희 방송 출연하고 있는 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평생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 좋은 보험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소개된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나이나 성별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